금융당국이 KT 화재로 카드 결제가 안 돼 발생한 가맹점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그리고 경기 고양시 등 6곳입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 GM이 해외 2곳을 포함해 모두 7곳의 공장을 1년 내에 폐쇄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계획이 한국 GM 공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리 정부와 업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지속에 따른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와 고용지표 부진, 주가 하락 등으로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또 정부 대출 규제 정책에 따른 주택 매매 거래 둔화와 시중금리 상승으로 집값 전망도 떨어졌습니다. 무산 위기에 직면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광주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복구 작업이 나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KT는 유무선과 인터넷 회선이 거의 복구됐다고 밝혔는데요. KT 아현지사 화재 복구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복구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업 현장은 각종 중장비와 케이블 등으로 분주한 상황입니다. KT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인터넷은 98%, 무선 95%, 유선 전화가 92% 복구됐습니다. 무선 기지구 2,833개 중 2,685개가 복구되었는데요. 이러한 작업 속도면 오늘 내일 중으로 100% 복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망이 복귀되더라도 일부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신 기자, 앞으로 남은 작업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가장 속도가 더딘 작업은 동케이블 기반 유선 전화입니다. 동케이블 기반 전화는 복구를 위해선 화재가 난 통신구에 진입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아직 정밀 감식이 끝나지 않아 통신구 진입은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KT 측은 정밀 감식이 종료되면 바로 복구 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신망이 100% 복구된다고 해도 우회로를 통한 임시 구축 상태라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에 탄 장비들을 모두 교체해 정식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T 아현지사 화재 복구 현장에서 SBS CNBC 신윤철입니다. 금융당국이 KT 화재로 카드 결제가 안 돼 손해를 본 가맹점들에 대해 매출 피해 파악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KT 가맹점의 매출 피해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겠다는 거죠? 네, 카드사를 통해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카드사에 KT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 매출액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경기 고양시 등 6곳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한 달간 카드 결제가 한 건 이상 있었던 가맹점을 기준으로 카드 결제 건수와 금액, 가맹점 수를 일별로 파악하고 이를 다시 최근 2주간만 요일별로 정리해달라고 카드사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최근 2주일간 일요일 카드 결제 평균과 화재 당시 일요일 현황과 차이를 적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런 작업은 결국 보상을 얼마나 할 것이냐를 위해서일 텐데 정확하게 산출하는 게 가능은 합니까? 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가맹점들이 카드 대신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주말 평균 카드 결제 금액과의 차이가 매출액 감소분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KT와 가입자들이 맺은 약관에는 2차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데요. KT가 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될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황 파악에 나선 금감원 측은 지금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현황 파악을 하는 단계이고 아직 보상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드사들의 경우도 이번 일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카드사들은 카드 결제 금액의 최대 2.3%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돼 가맹점이 피해를 봤다면 수수료율만큼 카드사도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KT가 카드사의 거대 기업 고객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관계가 얽혀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이번 화재로 KT가 기업들로 받아 관리하던 위탁 서버도 일부 손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용 절감 때문에 서버를 외부에 맡기는 기업들이 늘어나던 참에 뜻하지 않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KT가 지난 2014년 시작한 중소기업 전용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기가오피스입니다. 대기업처럼 사내에 직접 서버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자에게 KT통신지사가 사무실을 빌려주고 서버 관리도 대신 해주는 겁니다. KT는 지난 4년 동안 전국으로 이 센터를 확장하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넓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건물 안에 있던 위탁 서버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이 끊긴 거는 정말 명백하고 제가 묻은 것도 정말 명백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기존 입주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봐야죠. 피해를 어떻게 받는지, 소상공인들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번 화재로 최대 13개 중소사업자가 서버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KT는 개별 기업별로 피해 규모와 내용을 파악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통신망 복구가 우선인 만큼 이 작업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중소사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KT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텐데요. 이 손해액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는 과정이 좀 지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 믿고 맡길지 안 맡길지는 업주들이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미래 핵심 사업으로 재난안전 분야에 주력하겠다던 KT. 스스로가 재난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발생 이후 이틀 동안 KT 가입자가 1,500여 명 줄었다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밝혔습니다. KT 통신장애로 불편을 느낀 고객들이 통신사를 변경하면서 같은 기간 SK텔레콤 가입자는 350명, LGU+는 1,080명 늘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북미 사업장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력 감축과 공장 폐쇄 등 비용 감축을 통해서 미래차 생산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포석인데요. 이런 행보에 한국 GM에 대해서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GM이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게 꽤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이 유럽, 러시아 등 이제 저수익 시장에서 철수를 한 것부터 최근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까지 들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GM이 실적도 그렇고요. 성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행보를 보면 줄줄이 해외 사업부들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럽,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다 철수를 했고요. 호주뿐만이 아니라 남아공에서도 아예 회사 사업을 다 접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GM의 목적은 기존의 석유차, 내연차에서 새롭게 전기차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석되고 있었었는데 국내에서도 올 2월이었죠. 군산 공장 문을 닫으면서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GM이 한국을 떠난다 안 떠난다 이런 논란 끝에 어쨌거나 산업은행이 추가 출자까지도 하면서 붙잡아 뒀는데 당장 오늘 나온 이 전체 북미 지역과 이런 구조조정 소식이 결과적으로 또 한국에서도 떠나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함께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북미 사업장에서 인력 감축과 공장 폐쇄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는데 이런 행보는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나온 속보가 그렇죠. 북미 지역 5곳 공장 문을 닫는다. 북미 지역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온타리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구조조정 인력이 한 14,000명, 15,000명 보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로 폐쇄를 하겠다 밝혔고 또 하나가 해외에서도 2곳을 추가로 폐쇄하겠다라는데 그렇게 되니까 기자들이 그 2곳이 어디냐? 우리 한국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이건 컨펌은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너무나 십몇 프로를 지금 문을 닫고 구조조정 인력만 15,000명을 자르느냐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GM 측은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새로운 전기차 시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 적자폭이 크니까 현금성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약 한 60억 달러, 6조 7조 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친환경차, 전기차 시대로 가겠다라는 게 GM의 포석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GM 공장이 있는 해외 모두가 다 주목하고 있는 그런 뉴스가 됐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의 반발도 큰 상황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발언을 내놓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전미 자동차 노조가 지금 강력 반발을 하고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실은 트럼프의 주요 기반층, 지지층이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디트로이트 포함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굉장히 화를 냈어요. 계속해서 트위터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 노골적인 발언도 많이 했는데 차라리 중국 공장 문 닫고 다 들어와야지 미국에 왜 미국에 있는 북미 지역을 닫느냐 네. 굉장히 화를 내고 앞으로 GM은 잘 팔리는 차 만들고 그거 더 생산하면 되냐. 물론 이제 말은 쉽죠. 그러나 우회적인 압박을 했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속보들을 보니까 이제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아마 이 바라 GM CEO를 지금 만나서 아마 둘 간에 무슨 협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조정 폭과 이게 굉장히 인력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미국도 미국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한국 GM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뭐 해외 두 곳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딱 어느 곳이라고 찝어서 얘기를 해주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이게 또 한국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 GM 측은 이미 한국 GM은 구조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당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몇몇 언론에서 이제 계속 물어봤겠죠. 네. 그럼 우리 한국도 여기 해외 두 곳 중에 하나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GM은 이미 올 2월에 군산 공장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 두 곳 중에 한국은 포함돼 있지 않다. 네. 이제 이런 응답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GM의 행보로 봐서는 큰 틀의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해외 두 곳 폐쇄에서 한국 공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당장 내후년에 GM이 또 어떻게 해외 이 지부 공장들의 문을 닫을 가능성도 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GM이 기존의 이 내연차 이런 산업에서 지금 전기차로 가는 네. 과정에 있어서 이 구조조정의 방향은 지금 돌릴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향은 맞습니다. 없어 보이죠. 네. 그리고 결국 지금 한국에 있어서는 지금 연구개발 부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법인 분리 작업이 진행이 중입니다. 이거에 네.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많고 노조도 강력 대응하고 정치권도 좀 압박을 하고 굉장히 이슈가 컸는데 그동안에 좀 유야무야됐고 시간이 다 흘러가서 이제 내달 12월 첫째 주쯤에는 아마 실질적으로 법인이 분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GM 생산법인이 있고 R&D 연구개발을 하는 두 개 법인으로 나눠서 아마 12월 첫째 주에 법인 등기까지 맞추게 돼서 글쎄요 이걸 이제 막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왜 이 분명히 분리가 중요하냐 등기가 네. 중요하냐 이렇게 될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아예 GM이 R&D 부분만 갖고 떠나고 소위 말하는 이 생산하는 부분은 그냥 내다 판다든가 놔두고 철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인 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법인을 나눠주게 되면 당장의 GM 노조 측의 파워는 급감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부분만 따로 빼놓게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노조의 강력 반발은 있으나 현재 아마 GM 측의 스케줄대로 이게 강행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GM 측 핵심 인사가 우리나라 국회까지 나와서 네. 이렇게 법인을 분리하는 것이 한국을 떠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몇 번이나 언급했지만 과거 전력을 보면은 또 이렇게 확답을 해주고도 호주에서 그냥 떠나버리거든요. 이거 그러니까요. 회사가 어려워서 떠난다는 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한국 GM의 법인 분리를 놓고도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패싱당했다 이런 논란도 이렇습니다. 좀 산업은행의 역할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해가 더 아쉬웠고요. 이제 네. 지금 개입하기에는 전해보다, 그러니까 8천억 지원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주요 주주였는데 지금은 지분 구조로 했을 때 20%도 안 되거든요. 한 18%, 17%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이 다시 개입을 해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기는 과거보다 더 힘들어졌고, 오히려 지분이 있을 때, 주요 주주였을 때 좀 목소리도 내고 틀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GM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캐나다, 전 세계의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여기에 한국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이 산업은행이 주주의 하나의 책무를 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 GM의 이 글로벌 대규모 구조조정 한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또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말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무역협정이 최종 체결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높이고 나머지 수입품 2,670억 달러 어치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성현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6으로 전달보다 3.5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지난해 2월 93.9를 기록한 이후 1년 9개월 만의 최저치로 지난해 3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 경제 심리가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은은 미중 무역 분쟁 지속에 따른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에 고용 부진과 주가 하락, 생활 물가 상승 등의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도 대부분 좋지 못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소비자 동향 지수 가운데 6개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한 62로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6개월 뒤에 경기 전망을 판단하는 지표인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5포인트 떨어진 72로 나타나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취업 기회 전망 지수는 5포인트 내린 75로 지난해 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임금 수준 전망 역시 3포인트 떨어진 118을 나타냈습니다.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13포인트 떨어지면서 2달 연속 급락했는데요. 정부 대출 규제 정책에 따른 주택 매매 거래 둔화와 시중금리 상승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적 성장 중심 정책이 경제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포용 성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OECD 세계포럼 개회식 영상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성장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매각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신동민 회장이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뒤 지주사 체제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금융계열사 매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 2곳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네, 현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결정입니다. 롯데그룹은 이 원칙에 따라 지주사 전환 이후 2년이 되는 내년 10월까지 금융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만 했는데요. 총 3곳의 금융계열사 중 2곳인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우선 팔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롯데지주 측은 이를 위해 시티글로벌마켓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절차와 향후 일정을 협의해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은 이 같은 매각 방침을 손보와 카드 임직원들에게 사내 통신망과 이메일 등을 통해 곧바로 전달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금융계열사 매각 결정으로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탄력을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롯데그룹의 금융계열사 매각은 지주사 출범 이후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앞서 구속 수감됐던 신동빈 회장이 지난달 풀려난 이후 한 달 만에 이런 결정이 나온 만큼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향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매각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나머지 금융계열사인 롯데캐피탈도 손보사와 카드사 매각이 완료될 경우 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금융계열사 정리와 더불어 호텔 롯데 상장 계획도 점차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광주 노동계가 협상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했다고요? 네, 이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광주 노동계가 투자 협상의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협상단은 기존 협약서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협상안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현대차가 과연 수용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노동계와 함께 투자유치 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현대차와의 그동안 협상 내용을 공유했는데요.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밝히고 노동계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현대차와의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 협상단이 독자적인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쯤 협상이 마무리되겠습니까? 네, 일단 내년도 국비의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인데요. 광주시 협상단은 노동계가 전권을 위임해주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만큼 협상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 부진 그리고 협상 타결 시 파업을 예고한 노조 반발 등의 부담을 느끼는 현대차가 협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자본금 규모가 작은 상조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계약을 다른 업체에 떠넘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는데 무더기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건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상조업체 146개 가운데 이 96곳이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 가입자는 현재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앞서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법은 이미 2년 전에 시행이 예고됐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들이 자본금 증액 등을 하지 않으면서 이대로라면 100여 곳의 상조업체가 내년 1월 말에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여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 말대로라면 대량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 공정위가 뒤늦게 긴급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공정위는 자본금 조달 미달 업체 중 직권 조사를 받았거나 이 폐업 예정인 업체를 제외한 63곳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 증자가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이 선수금을 돌려주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을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만약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다른 대형 상조업체를 통해서 기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일부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개정 전에 이뤄진 담합 사건도 공정위의 거발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부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쯤 국회에 제출됩니다. 김영수 대법원장이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 습격을 당했습니다.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모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불은 즉시 진화돼 김 대법원장 신변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중심은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 우려감이 완화됐고 국제 유가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수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유통주와 기술주의 주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도 이 영향으로 지금 상승 출발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0.4% 상승해서 2091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도 0.47% 상승해서 698포인트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죠. 우선 KT는 화재통신대란 여파로 아직까지 하락세 유지하고 있고요. 네, 하락세 유지하다가 지금 0.17% 상승해서 2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편안 방안이 나오면서 이 영향으로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왔지만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들린 SK이노베이션 역시 하락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가보실까요? 코스닥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입니다. 중국발 황사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모나리자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 녹십자 MS도 300억짜리 시약 공급 계약 소식이 들리면서 급등세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